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보수 바닥에 수많은 교수도 있고 뭐 연구원도 있고 인텔리 지식인들도 있지만 그들 누구도요, 집값 문제를 보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외노자 문제가 한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한국인들의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노인들이 고려장 취급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 봤는데, 노인이 가장 사회적 약자인데 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보수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가장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 노인인데, 노인이 고려장, 현대판 고려장 취급을 받는다면 보수가 자기 핵심 지지층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또 복지, 보육이나 육아 같은 부분을 보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사교육을 보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정말 올바른 보수의 관점에 봤을 때 이 반칙이잖아요. 공정한 사회 경쟁에서의 반칙, 기회의 균등에서의 반칙이 발생했을 때 이 반칙을 보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흔히요,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자유주의라는 관점을 가지고요, 보수로 혼돈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자본주의는 틀렸어요. 그야말로 약육강식이고 정치 권력 위에 자본 권력이 주무르고 있는 슈퍼 자본주의고, 어디에 한국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경쟁이 있는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부패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정경유착 사회고 그러지 않습니까? 곳곳에 뇌물과 접대가 있어야 돌아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교과서적인 시장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적용하면서 필요할 때 이용해 먹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악용하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써먹으라고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영국이 산업혁명 초창기에 가기 직전에 영국 사회에서 중상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 대중들을 위해서요, 국가가 개입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행세하지 말라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라고 한 겁니다. 어디서 보이지 않는 손을 그렇게 오용하면서 거짓말을 수십 년째 해먹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이에크에 기반을 둔 밀턴 프리드만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은 미국에서도 지금 아무도 그런 것들을 이 보수주의 경제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시카고 학파는요, 지금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를 망치고 미국 경제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변두리에서요, 옛날에 보면 한국의 운동권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 종속이론, 그래서 당시 중국이나 또 베트남이나 당시 쿠바나 중남미에서 유행했던 사회주의 찌끄레기를 받아와가 한국에서 무슨 대단한 이론이냐, 종속 이론을 이야기하고 신식민지 이론을 이야기하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말했어요. 그런데 정작 당시 선진국가에서는요, 누구도 그런 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좌파가 찌끄레기 들고 와서 몇십 년 우러먹은 것처럼 한국의 보수주의라는 것들도 결국은요, 이미 세계를 망쳐버린 이 미국의 수십 년 전의 가치관을 들고 와가지고 지금도요, 보수 대중들한테 기업에 대한 자유주의가 규제 완화, 이것이 마치 보수주의의 시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는요, 한마디로 도둑놈주의지, 이것은요, 이념이 아닙니다. 장사꾼들의 돈 벌어먹는 주의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에 대한 엄청난 왜곡이 사회에 지금 횡행하고 있죠. 오직 앵그리 블루, 저만이요, 이 보수주의의 가치를 사람의 기반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보수주의든 사회주의든 무엇이든 사람의 기반을 두고 말을 해야 변질되지 않아요. 사회주의가요, 오늘날 저렇게 변질되어 가지고 중국에 조금 남아있고 북한에 좀 남아있고 쿠바에 남아있고 월남에 좀 남아있고 이런데요, 저 사회주의 가치라는 게 이미 얼마나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3대 세습하는 북한의 독재자들, 그야말로 과거 중세시대의 독재자를 방불케 하는 저 독재가 사회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의 저 독재가 무슨 사회주의하고 관계가 있고, 쿠바가 지금 무슨 사회주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름만 남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면 보수주의 또한 이름만 남았을 뿐이지 실체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앵그리 블루가 이 앵그리 블루 운동을 하는 것은 한국의 진정한 보수의 내용을 채워서 그것을 널리 전파해서 보수주의가 한국적 형태로 뿌리를 내리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요, 앞으로 지금 저 국민의힘이나 새누리당, 한나라당 있는 저 세력이 사람 되기는 틀렸다고 봅니다. 저는 수구 기득권의 먹물 엘리트들 집단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의 주거 정책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외노자 정책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규제 완화니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보수하고 대기업하고는요, 관계없는 겁니다. 먼저 보수 서민들 다수의 삶, 거기에 보수주의 가치를 정하고요,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대기업이나 수출 기업이나 또 한국의 기득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정책을 사람의 기반을 두면, 자본주의에서 투기하라고 가르친 서적이 어디 있었어요? 투기를 단속하라는 말을 하지. 그런데 자본주의 어디에도 없는 투기로 집을 갖다가 생활 필수품인 집을 저렇게 해먹는데, 저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보수 수준 아닙니까? 한국 사람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외노자를 데려와가지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 보수주의의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평생 일했는데 늙어가 필요 없어지면 현대판 고려장 하는 게 한국 보수의 수준이잖아요. 이런 보수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아야 돼요. 보수를 들고 나와가지고 사기치는 도둑놈이고요, 부로카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보수의 가치가 뭔지 한번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수주의는 진정한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성한 사명을 하는 데는, 신성한 사명의 과정을 이행하는 데는 사람들이 순수해야 됩니다. 예수의 12제자가요, 별의별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 사회 빈곤층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시 유대공화국 시대의 엘리트나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목수고 어부고 세리고 별로 질이 안 좋은 쪽, 별로 그 사회의 하층 계급이었어요. 노숙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당시에 로마의 변방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그야말로 지배하던 총독 밑에 빌어먹으면서 사이비 왕이 있고, 거기에 유대교 또 지도자도 있고, 그들이 기득권을 유지해 가는데 예수가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던 혁명가였잖아요. 예수님은 혁명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사회의 기득권을 철폐하고 보편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켜 가자고 주장한 것이 당시에 이 기득권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위험한 인물이야, 못 박자고 못을 박은 거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죽인 게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동족 귀족층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성전에 돈 바치는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이 그 밑에 예수의 12제자가 다 죽고 한참이 지나서 300년쯤 지나가지고 비로소 로마의 기독교가 사상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서구의 지배적 사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 과정에는요, 끊임없이 그 기독교라는 사상을 퍼뜨리고자 헌신하고 노력하고 가능성이 있을까? 또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동굴에서 잡혀와가지고 사자 앞에 먹이로 던져졌을 때 죽음이 임박했어도 자신의 이 가치를 바꾸지 않고요, 자신의 신념대로 죽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상들이 결국은 세계로 번져가서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종교 사상이 되었고 사회 사상, 철학 사상이 된 거예요. 서구의 많은 철학들이 다 기독교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자본주의도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의 개혁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본다면 뉴스 브리핑이나 앵그리 블루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이요, 이것이 가능한가 안 한가,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무슨 헤게모니가 어떤가 어떻든가, 또 고난을 겪으면서 이것을 실천해 가는 과정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이런 일을 더해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안 해도 내가 사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이런 회의가 올 때는 안 하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이 가치를 전파하다가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이 나한테 주신 소명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역할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도저히 실천될 가능성도 없고, 보수 대중들을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고 사이비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하나씩 하나씩요,
우리가 그걸 변화시켜 가고 널리 전파하고 퍼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시기에 이것이 조금씩 수용되고 사회를 변화시켜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성경에 보더라도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불기둥, 소금기둥 심판이 내려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다고 봅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겠어요? 신이 내리는 벌이죠. 저는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대로 가면 1년도 안 돼서 신이 내리는 벌이 경제적 붕괴와 위기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까부는 나라들, 미국이나 일본 다 경제적 붕괴를 겪었고, 중국도 지금 붕괴를 겪고 있고, 러시아도 붕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투기꾼화되고 도둑놈화되고 부패된 사회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필연입니다. 그 망하는 과정이요,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나타난다는 거죠. 도덕적 위기는 표현이 안 되지만 경제에서 도덕적 위기는 반드시 망하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양심은요, 감출 수 있지만 경제적 위기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이 부른 종말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앵그리 블루 운동을 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선한 일을 널리 퍼뜨리는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자부심이 없고요, 자신감이 없고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뭐 이 운동이 어떠니 저떠니부터 시작해서 말이 많은 겁니다. 저는 말 많은 분들을 참 질색입니다. 말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남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 돌을 더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으로 풀을 베면서 길을 한 번 더 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앵그리 블루 운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